3회차입니다. 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차는 박종대 교수님하고 이수철 선생하고 셋이서 같이 줌을 연결해서 라이브로 화상회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항상 혼동하고 있는 게 화상회의 솔루션하고 라이브 방송하고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전부 다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줌은 화상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서로 모여서 할 수가 있는 거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닝 연구소로 교수님 잠깐만요. 예, 녹화하려고 했더니 호스트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녹화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호스트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까요? 여기에 녹화 레코드가 있네요. 레코드 한번 누를게요. 예.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코드 온 디스 컴퓨터에, 디스 컴퓨터에다가 할 거냐? 아마 하드의 주장을 본체에 클라우드에 저장할 할까요? 거니까. 클라우드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할게요. 네, 지금 줌 자체에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예, 되고 있다고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줌으로 서로 화상회의 하는 걸 유튜브 브로드캐스팅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셋업을 할 때 저는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실패를 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전송을 하면서 제 화면을 전송을 하는데 제 화면에서 이제 줌을 쓰고 있는 게 방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화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페이스북. 지금 인터페이스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교수님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신다고 그랬나요? 스트리밍을? 유튜브? 지금 스트리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인터페이스 귀찮아서. 그래서 스트리밍은 각자의 컴퓨터에서 화면을 이제 스트리밍 신호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OBS를 써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스트리밍을 할 때는 그 스트리밍 서버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또는 밴드 라이브 방송하고 서버 주소를 맞춰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세계 방송에서 모두 지금 라이브 방송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이렇게 쉽게 얻기가 힘들어요.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 방송도 라이브로 저는 나가고 있는데 이걸 저희 시청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내용은 녹화가 되니까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줌을 갖고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줌 화상회의 시스템. 예, 저희가 그 학교에서 어, 써봤는데요. 학생들 물어보니까 어, 교수님들이 녹화해서 주는 거하고 라이브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어, 교수님들이 녹화해서 주면은 일단 안 본대요. 밀어놓고 한참 있다 볼 생각을 안 본대요. 그래서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브로 하면은 일단 뭐 듣든 안 듣든 시간 채워서 참석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라이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는 학생들이라서 숙제가 밀리는 거 학생들 모든 과목들을 다 지금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 1시간당 25분 그러니까 실제 강의를 50분 수업을 25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18시간 또는 20시간 듣는 경우에 거의 10시간을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10시간. 10시간 동영상 보는 게 쉬운 일은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화상도 있으면은 자기네들은 좀 듣고서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거는 그 화면을 공유해서 쉐어 스크린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해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같이 유튜브도 보고
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그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이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옮겨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권선이 이렇게 있고 저기 허원 교수님 요새 전기 기기 담당하는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좀 판사가 좀 안 좋은데 지금 이거는 유지에서 나온 제품인데 조금 많이 깨지네요. 근데 학교에서 와콤 타블렛 하나 있는데 그건 좀 글자가 잘 써집니다. 이거는 지금 판사가 좀 잘 안 된 편이네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하는데 이렇게 판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이제 문제 이렇게 교수님 뭘 하나 써보시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판서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판서 화면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요, 저희는. 보이세요? 유채 선생님? 제가 지금 데스크탑으로 했더니 잠깐 나가다 갖고 판사 화면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아니, 판서 한 내용. 저는 화이트 네네. 쓴 내용이 보여요? 네네. 교수님. 저는 그냥 이렇게 화이트 보이거든요. 블랭크가 나오는데. 보일까요? 근데 이 화면을 제가 듀얼로 쓰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듀얼에서 보이십니까? 어디야? 뭐가 보여요? 화이트보드가 나오냐는 얘기죠. 화이트보드. 박정대 교수님이 칠판에 쓰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느냐? 보입니까? 네, 지금 화면 공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여기 보이는데요. 내 화면에만 안 나오네? 희한하네. 교수님이 저기 호스트라서 안 보이는 줄 아, 알아요? 그렇구나. 네. 호스트가 저는 지금 못 보면 어떡해? 핸드폰하고 아. 데스크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여요. 지금 두 개 화면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듀얼 화면이 돼서 그런가 보다. 예, 듀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아마 듀얼일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예. 지우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니까 모니터 화면에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요즘 그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들도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학생들도 막 갑자기 사이버 대학 학생들처럼 온라인 강의만 듣다 보니까 네. 학습 스타일도 모르겠고 또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등록금 돌려달라고 사이버 대학 등록금 달라고 낮춰달라고 그렇게 외반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그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학생들도 수업을 잘 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번 학기에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자들도 힘들고 또 학생들도 힘들고 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고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한다든가 뭔가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니까 저희들이 학습을 한 것 또는 온라인 수업을 한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이고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든지 저장인 걸 볼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학교 LMS, 안정적인 LMS 저장 공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것도 대학교든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유튜브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 상에 얼굴이 공개된다든지 수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개된다든지 저희들처럼 화상회의를 하기 전에 개인 신상 정보 동의 얼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받아놔야 되고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은데 들립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걸 자기 얼굴 나오고 싶지 않은데 동영상 그럼요. 올리는 거 싫어하는 이게 것 제일 같아요.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이제 화상이라고 해서 학생들 다 참여시키고 하기 싫은 사람 또는 이걸 리코딩을 시켰는데 외부에 내 아이 얼굴을 공개만 안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수업은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 줌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컨트롤러가 비디오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또는 참가하는 사람이 나는 보여주기 싫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수업하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서 미리 다 받아놔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로 들어오거나 코드로 들어오는데 온라인상에 코드를 아무데나 놔두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정된 인원인데 코드라든지 들어올 수 있게 입장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 있는 도구 아닙니까? 아, 네네. 보이세요? 네. 잠깐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쓰는 거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방법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이, 그냥 동영상만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방송,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동영상만 올려놓고 이제 학생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뭐 사이버 대학 학생이 아닌다면은 찾아서 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걸 곁들이면 좋은데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셋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좀 힘이 들어. 아무래도 방송 스트리밍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스트리밍을요. 근데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들은 그냥 화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라이브 방송이냐 화상회의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줌 같은 거죠. 줌이라든지 뭐 행아웃이라든지 다른 화상회의 도구.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밴드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스트리밍을 하면서 보통 게시판, 게시글 같은 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1번과 3번 동영상과 화상회의를 갖다가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느냐. 라이브 방송은 아마 일반 교수님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쓰면서 화상회의를 가지고 이제 라이브 세션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들어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희 학교에서 오늘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안내가 왔는데, LMS냐, 화상회의냐. 뭐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MS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 활동들이 다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다 그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링크를 갖다가 긴밀하게 이쪽에서 이제 공유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갖다 이쪽으로
넘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더 추가로 간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LMS 앱이 좋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SNS 같은 것들만큼 좋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SNS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또 뭐 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써서 클래스 그룹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이머전시 핫라인식도 되고 정보 공유할 때는 SNS는 거의 놓칠 확률이 없어요. 근데 LMS 올린 자료라든지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미싱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SNS로 연락을 하는 베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자료들이라든지 강의 준비는 동영상, 뭐 퀴즈, 과제 제출 같은 것들은 LMS가 일단 올라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화상 회의는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라이브 세션을 담당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제대로 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도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줌을 하면은 여러 가지 수업 방식들을 액티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중에 구글 스프레드शी트 있잖아요. 구글 스프레드शी트를 거의 퀴즈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석 같은 기능들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니들 동영상을 어디 가서 LMS에서 들어라. 뭐 퀴즈를 갖다가 이걸 풀어라. 풀 시간 얼마를 줄게.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학생들에게 뭐 마인드맵 같은 걸 써라. 마인드맵을 손으로 작성해라고 그러고요. 이 마인드맵을 화면에다 대라고 그럽니다. 그럼 화면에다 대면은 그걸 보고 아 마인드맵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9명, 한 20명 수업되는데도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여러 명이 같이 그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뭐 어느 게 더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세팅으로는 화상회의, LMS, SNS를 잘 결합을 해서 가는 것이 수업을 좀 더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간단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계약이 그 연기된 거에서 다음 이제 다다음 주 계약의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필 공문 온 거 보니까 저희는 학교에 오늘 받아본 거 보니까 계약을 온라인 수업 준비를 온라인 계약이죠. 온라인 계약 준비를 해라는 지침이 여기저기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 교사가 수업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탑재하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밴드나 카카오톡 라이브로 해서 일방적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이 아닌 이제 모든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모두 온라인 수업의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문제점은 교육청에 있는 또는 그 교육청 담당자들이 좀 이 부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신 분들이 담당할 경우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선장이 없이 계속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인데 이게 직접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 여러 좋은 시스템 하는데 서로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EBS 같은 데는 이제 그 선생님별로 강좌를 끌어다가 이미 EBS 강좌를 끌어다가 선생님별로 강의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는 과제가 좀 토론하는 게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위두랑에서 또 그걸 또 갖다다 쓰면 좋은데 그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위두랑에서 예를 들어서 EBS 강좌를 한다든가 또는 클래스팅 같은 데서 좀 공지 같은 때 그 나름대로 도구의 기능은 좋은데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될지 다들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EBS 가서 해야 되나, 클래스팅 가서, 위드랑 가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 EBS 강좌 이미 있는 강좌들 끌어다가 자신만의 강좌 만들어 놓고 또 위드랑
테스팅 가서 거기도 막 공지사항 올려놓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 같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한 군데서 하고 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그런 시스템 만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교육의 약간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천생 교수님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입시는 나중에 최종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최선만 입력하도록 하고 학습을 위한 어떤 LMS 같은 거기서는 수없이 반복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많은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모든 데이터를 대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서버티브 총합 평가만 결과만 대학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 되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모든 과정 모든 데이터들이 대학교로 다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융통성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쉽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잘못 평가했다가 욕먹으니까 학생들이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의 미래를 막는 그런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원화시켜서 학습을 위한 시스템과 나중에 이제 대입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총합평가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런 학습 관리를 통해서 여러 번 시도를 통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이번 기회에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BS 레포트를 쓰고 위두랑 같은 건 소셜 러닝 시스템 플랫폼으로 쓰고 또 다른 좋은 시스템에서 통합시켜서 학생들의 그런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모니터 보는 거를 가지고도 페이스 얼굴 인식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아니야? 지금 기술 갖고 현재 기술 갖고서 그냥 단순히 동영상만 틀어놓고서 딴짓하고 있다든가 그런 걸 다 모니터링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른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쟁심도 생길 것 같아요. 내 친구는 일주일에 뭐 10시간 공부했다. 나는 1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경쟁심이 생겨. 학생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하고 놀 수 있는 전 공간이 필요하고 총합평가를 그리고 또 얼굴 인식 같은 걸 통해서 학습했는지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또 퀴즈 같은 것도 문제 같은 거 풀 때 베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대충 찍어서 답을 하는지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렇게 객관식 같은 거 찍었을 때 이거는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모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인공지능이 좀 도입돼서 학습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전 선생님 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강의가 이제 시작되면은 저희 이제 교육 전체의 평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짐으로써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IB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하거든요. 바칼로레아로 가서 이제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전공에 맞게끔 자기의 또 적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사지선다형의 어떤 그런 학생의 실력 평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뭐 사실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고3 아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은 아닌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지금 뭐 박 교수님께서 제안이라고 제시하신 이원화라는 게 그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학생이 이중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학교,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하나는 학교라고 그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근데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신 성적에 신경 써야지, 봉사하러 간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삼원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기회에 완전히 대학이 진짜 의미가 없어지거나 대학 갈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교육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면서 그 잘못된 교육 정책과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의 그 개념 없는 그런 그것을 놀아나는 그런 어떤 입시 기반의 상업성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원화를 갖다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래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오래된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한 좀 회의가 들고 두 번째 이제 연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캔버스를 씁니다. 근데 저는 무드를 한 15년을 썼잖아요. 무드에 방대한 학습 활동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퀴즈라든지 뭐 상호평가 그런 기능들은 다른 LMS가 대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학습 활동을 갖다가 가지고 오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학습 활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LTI라고 그래가지고 Learning Tool Integration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서비스들끼리 묶을 수가 있어요. 갖고 올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 어디 그렇습니까? EBS 따로, 뭐 위두랑 따로 다 따로잖아요. 다 따로. 근데 심지어는 다 그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들끼리도 이게 학습 활동이라든지 학습자들에 대한 그런 것 자료라든지 점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큰 문제가 봉착하는 거죠. 만약에 시스템끼리 인테그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도 위두랑에서 EBS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또 제3의 서비스 파트너가 제공하는 퀴즈, 그런 것들 다 연계만 해놓으면 한 군데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교사들의 역할이 앞으로, 지금 이 장기화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기화 되는데, 교사들이 전부 다 자기의 컨텐츠를 제작할 것이냐,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컨텐츠를 가져다 쓰는 거죠. 잘 만드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EBS가 하는 것도 있고, 뭐 캐리스토가 자랑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가 쓰는데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교사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장 좋은 실시간 학생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라든지 컨텐츠를 큐레이션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모더레이터라든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럼 과감하게 국가에서도 니들 콘텐츠 뭐 만들 필요 없어. 이게 어느 과목은 어느 동영상을 듣고 어떤 퀴즈를 풀고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게 오히려 교사들한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연계가 안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럼 당장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화상을 하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떤 포탈 같은 거, LMS적인 기능으로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클래스팅 정도가 될까요? 네? 그런 정보를 이렇게 축적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라이브 세션식으로 퍼실리테이팅하고 모더레이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화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일단 저희들도 이렇게 뭐 시행착오금 것들도 일단 정리해서 어느 한 곳에 둬야지 우왕좌왕해서 선생님 따로 뭐 대학교 따로라든지 또 각 지역 교육청 따로 하면은 인적 뭐 시간적 뭐 금전적
이 경제적 손실이 또는 많이 필요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속히 젊은 선생님들 디지털 리터시라든지 이 현장에 있는 이런 경험 있는 선생님들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 마련돼야 되지 않나.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걸 맡는다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하루속히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 그 매니저가 그 아래 그 멤버들을 하루속히 구성해서 어떻게 했는가 샘플링이 빨리 나와야 되고 샘플링을 교육청이라는 교육부에 이런 통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이트에 올려서 그래서 계속 그와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피드백이 나와야 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3의 채널을 통해서 듣기에는 지금 뭐 캐리스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열심히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이제 교육 쪽의 거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 쪽의 거두들보다는 실무적으로 툴을 이해하고 도구를 사용을 해보고 트렌드를 이해하고 목적이 뭔지를 아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학 또는 뭐 교육에 관련된 학문들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발전을 해서 교육을 위한 교육 학문이지 그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꼭꼭 쌓아가지고 캐비넷 속에 깊숙이 보관을 해둔 그런 그 진짜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 지금 되어 있지. 그것이 실무적으로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현 기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지 회의들이 진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네. 35분 드는데 네. 교수님 이게 허 교수님 이게 링크가 저장이 안 되면은 이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 된 거 아래에 유튜브나 따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거를 공유해서 못 보신 분들은 참여나 못 하신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링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한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제대로 제대로 저장이 뭐 어디 있겠죠 하더나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옮겨서 링크 하나 따셔서 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그제 해서 네. 자료를 실제적으로 밴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샘플 사례를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연구소에 계속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마인드맵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엊그저께 부산교육청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부산교육청 자료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 10가지, 11가지의 도구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도구들을 딱 보니까 사용법도 쭉 나와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제가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상회의, 라이브 방송, 동영상, SNS, LMS 이런 기능들이 좀 구별이 돼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화롭게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할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마구마구 지금 해가지고 자료를 막 그냥 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회의로 갈 것이냐, LMS로 갈 것이냐. 심지어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화상회의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러닝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조건 화상회의나 수업에 동영상에 탑재되거나 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구현돼야 되고 어떻게 짜야 되는가 레이아웃 짜야 되는가 수업 지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구현을 어떻게 하고 그 자료는 어디에 있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평가도 중요하니까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석은 또 어떻게 불러야 되고 누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또는 그 샘플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만들면 되죠, 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8분 정도. 네.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각자 좀 생각을 해서 안 한번 좀 만들어 보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언제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네. 그거를 어떻게 오거나이즈 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할까를 갖다 한번 정리해 보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월화수수 계속 수업이라서 내일 하루는 좀 날 잡고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끼리 한번 회의를 하죠. 네, 이게 저희들 한 것에 대해서 또는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또 청취나 또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저희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네, 그렇죠.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성에 안 찰 수도 있는데 내용들이 어떤 분들이 듣기에 좀 네거티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피드백이 돼서 그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